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자조에서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여자조에서 최정 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최정 선수가 1회전에서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최정 선수가 떨어진 가운데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될까요? 먼저 여자조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은지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오늘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이 김은지 선수가 김채영 선수와 두기 전에 김채영 선수의 동생인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언니로서 좀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김채영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여자바둑 리그에서 김은지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개인으로서도 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여자조 오른쪽에 보시면 오정아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도 있었는데 이 대국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3조에서는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한 느낌의 두 기사죠. 네, 하지만 이창석 선수가 설현준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3대 0으로 밀려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치러졌던 LG배에서도 이창석 선수가 설현준 선수를 상대로 정말 좋은 바둑을 대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설현준 선수를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김은지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채영 선수의 동생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를 한 바둑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대국부터 잠시 살펴보시죠. 김은지 선수는 1회전에서 이영주 선수에게 승리한 바 있고요. 또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지금 3회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김다영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좌 쪽에서는 많이 진행되는 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흑이 이쪽을 날일자로 받는 것도 자주 두어지는 진행인데 지금 김은지 선수는 바로 이 우상 쪽을 붙여갔어요. 김다영 선수요. 아, 네, 김다영 선수죠. 네, 이렇게 붙이는 수가 또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흑은 뭐 전에 변상일 선수 바둑에서 3칸 벌림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1칸을 벌렸고요. 백이 다가오면은 흑이 붙이고 한 칸을 띄면서 일단 좌변 쪽에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은 최대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도 뭐 2칸을 벌릴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최대한 두텁게 1칸으로 받았고요. 흑도 바로 다가서면서 백이 좌상 쪽에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리 방비를 합니다. 네, 초반은 김다영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도 조금이라도 흑도를 더 압박하는 쪽으로 둘 수도 있었는데 한 칸을 뛰면서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 이쪽을 붙여가는 선택을 했네요. 이제는 3-3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더 대세인가요? 그러게요. 지금 3-3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일감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또 젖히고 지금도 뒤쪽을 느는 선택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의 생각은 여기를 하나 붙인 다음에 이 날일자가 좋다는 거고요. 안에서 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괜찮겠는데요. 네, 부분적인 형태만 본다면 이 상변 쪽에 흑 모양이 정말 좋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 가지 흑의 단점은 여기에 백돌이 오면은 다음에 이곳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뭐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네요.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원래는 흑이 밀어서 부분적으로 좌변의 흑돌에 대한 사활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흑도 이곳에 한 칸을 띄었는데 지금 이 수로는 네,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한 칸을 뛰니까 백도 날일자로 받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우변 쪽으로 벌리려는 생각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흑의 입장에서 크게 불만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중앙 쪽에 흑돌이 온 이상 이 좌변 쪽에 흑돌에 대한 타격에는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화 쪽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이 타이밍에 역시 들어올까요?
네, 초반부터 2, 3, 3을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큰 자리인데 네. 뭐 지금 어찌 보면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우화 쪽을 백이 들어가면서 흑은 최대한 계속해서 이제 뭐 좌변이나 상변 그리고 뭐 우변 쪽의 처리를 보더라도 흑은 좀 실리지향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은지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에게 실리를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좀 더 이제 주변의 흑도를 노려보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흑도 일단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백이 두 칸 벌리는 자세를 방비를 했고요. 네. 백도 중앙 쪽에 한 칸을 뛰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상변 쪽과 좌변 쪽을 노려보면서 획마를 하고 있어요. 흑도 붙여가는 선택이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 이런 데를 젖힌다면은 아무래도 중앙 쪽에 돌은 오겠지만 우변 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백도 쉽게 젖히는 선택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은 밀어가면서 우변 쪽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요. 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느는 것은 글쎄요. 부분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백이 그냥 느는 것에 비해서 별로 좋은 수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뭐 어찌됐든 백이 다음에 이쪽에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비슷한 진행이 되겠죠. 두 기사는 포인트는 어차피 상변 쪽이나 중앙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흑이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곳을 늘고 뭐 어찌됐든 백이 연결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흑이 집으로 큰 자리는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가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냈어요. 뭐 그냥 단순히 벌리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이쪽 부분을 벌려두는 이 선택이 결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지금 이 백도를 좀 타개를 하라고 부추긴 건데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백도 당연히 뭐 이 돌을 중앙 쪽으로 진출시키지 않고 흑도를 갈라가면서 이 좌우 쪽의 흑의 형태도 완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좀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도 일단 좌 일대를 두텁게 정리를 했고요. 네. 이곳에 때려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이 좌 쪽의 흑돌의 사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 쪽은 정말 이제 두텁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흑이 단수를 치면 혹시 패를 지금 하는 건가요? 여기 단수 치는 게 저도 좀 애매한데요. 여기를 단수 친다면은 패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점을 때려내고 세 점을 잡을 때 이곳에 이제 백이 바깥쪽으로 진출을 한다면은 이 하변 쪽의 백 모양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네. 패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하지만 패는 또 이 패를 지는 순간 흑이 워낙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네, 흑도 아마 근데 여기 단수 치면 패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여전히 아까 나연 선수 바둑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흑도 여기 패를 하기 전에는 뭔가 확실한 패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흑도 중앙 쪽으로 갈라가면서 이곳의 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그냥 나가서 그러니까 충머리를 활용하면서 이 우변 쪽을 노려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앙 쪽을 밀고 계속해서 돌을 갈라가면서 어찌됐든 백돌이 끊겼기 때문에 뭐 이 우하 쪽의 백돌을 살려 나왔을 때도 그렇고 충머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바둑이 지금은 뭐가 뭔지 저도 보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백돌이 좀 중앙 쪽으로 놓인다면 좌변에 있는 흑돌도 꽤 위험해질 텐데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변수죠. 네. 전체적으로 돌들을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약하고요. 이 아래쪽에 백돌도 약하고 충머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백돌도 완전하지는 그러네요. 않습니다. 몇 개의 돌이 얽힌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뭐 당연히 지금 백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좌변 쪽에 흑돌이 좀 신경이 쓰이죠. 네. 백도 날일자로 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흑이 이곳을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로는 여기를 끊고요. 중앙 쪽을 끊어서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돌려친 다음에 이쪽을 네. 입구자로 받았더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승기를 잡았을 것 같아요. 중앙 쪽에 이렇게 흑돌이 놓여지니까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실전에는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네, 순간적으로 이 두 점을 잡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네. 근데 여기를 잡으면 지금 이쪽을 밀었을 때 아, 흑돌이 끊깁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입구자를 두더라도 찌르면 흑돌이 연결이 안 되죠. 이건 뭐 엄청난 요석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 흑도 그렇군요. 지금 타이밍 여기를 돌아가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백이 넘어버리니까 또 이게 다음에 흑이 중앙 쪽을 두기에는 여기를 하나 밀고요. 찌르고 또 이쪽을 젖혀서 패를 하는 게 신경이 또 쓰이죠. 네. 지금 우변 쪽에 이 선으로 밀어간 곳이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네, 김다영 선수가 아마 이 중앙 쪽을 아, 끊어가는 수가 네. 뭔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지금 이쪽을 틀어 막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김다영 선수가 중앙 쪽을 두면서 버티는 게 좀 더 이 백도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패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나가는 충머리도 이 돌이 오는 순간 네,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무엇보다 흑이 이 우상을 살아두는 과정 중에 이 중앙 쪽 백돌이 튼튼해졌다는 점이 가장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돌들이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이곳의 충머리도 더 이상 노려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네. 뭐 지금 나가는 것은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가능은 하지만 이 중앙 쪽에 흑돌이 걸려 있는 만큼 당장 이쪽을 결행하기보다는 중앙 쪽을 먼저 둘 수밖에 없어요. 네. 단수를 쳤고요. 네, 일단 백도 중앙 쪽에 흑돌을 갈라가면서 뭐 어찌됐든 전체적인 집균형은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백도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큰 곳인데요. 그곳을 젖혀 이으면서 이 백에 대한 공격도 같이 보는 걸까요? 네, 지금 김다영 선수의 생각은 이쪽을 젖혀 이어서 일단 상변 쪽에 흑돌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런 데를 늘어서 받는다면은 뭐 한 점을 때려내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제일 좋네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돌들이 연결이 되면서 좌변 쪽과 중앙이 깔끔하게 살았고 또 상변 쪽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이게 완전히 흑의 주문인데 김다영 선수는 이렇게 두는 것은 바둑을 앉아서 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네, 실전에도 이쪽을 갈라가면서 네. 반발을 했고요. 흑도 하나 붙이고 나오면서 지금 이것이 김다영 선수 입장에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이 나간다면은 찌르고 돌파라는 순간 이것은 끊을 수가 없네요. 흑이 깔끔하게 연결이 네. 되죠. 네, 그래서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이어서 네, 부분적으로는 이 백돌이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됐다는 건 지금 잡혀 있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는 살 수가 없죠. 우상 쪽은 백이 젖히더라도 막으면은 패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흑이 뒤에서 받아버리면은 사는 공도가 안 나와요. 네, 이거는 부분적으로 잡힌 형태죠. 네, 이제 김은지 선수도 완전히 올인입니다. 이제 뭐 백돌이 부분적으로 살 수는 없고 이제 바깥쪽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상 백돌이 잡히고 이 좌변 흑돌이 잡힌다는 가정이면 누가 유리한가요? 네, 글쎄요,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백돌이 들어있는 돌도 많고요. 뭐 공백 또한 크게 적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실리가 우아 쪽도 있고 흑의 집이 훨씬 커 보이긴 합니다. 자, 백도 일단 살려보는 데까지는 힘을 다 해야겠죠. 네, 백도 이쪽을 끊을 수밖에 없고요. 네. 흑도 젖혀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끊는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이 끊는다면은 아마 김다영 선수의 생각은 이쪽을 끼우는 게 성립을 한다.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찌르고 나와서 끊는다면은 이어야 되는데 있는 순간 백이 안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으로 포위를 못하네요. 네, 근데 흑은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일단 중앙 쪽에 단수를 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김은지 선수도 뒤에서 받았고요. 일부러 한번 늦춰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네, 어찌됐던 이 흑돌은 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우상 쪽의 백돌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우상 쪽에 백의 수가 많아요. 상변 쪽에서 뭐 궁도를 좁히고 들어와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김다영 선수도 뭐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백이 끊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있는 자리에 돌이 오면서 찝고 한 점을 때려내서 네. 패맛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바깥쪽의 탈출 또한 지금은 만만치가 않죠. 네. 어, 바깥쪽에 탈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찝어도 좀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 지금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우변 쪽에 백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뭐 어찌됐든 이쪽 부근에 돌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우변 쪽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변 쪽을 뭐 잡으면서 우하기까지 전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 우변집도 꽤 크겠어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곳의 연결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흑이 쪽을 하나 붙이는 네. 것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여기는 나가는 것은 틀어 막아서 안 되고요. 지금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찔렀을 때 네, 지금 이쪽 부근에서 이제 전체적인 여기 백돌과 흑은 엮어내야 합니다. 백은 끊을 수밖에 없고요. 이었을 때 백돌 넉점. 네, 지금 이 4점이 걸려 있죠. 네. 흑도 이쪽을 붙여둔 교환이 기민하게 작용을 하면서 원래는 여기를 그냥 밀어서 장문과 한 점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맛보기여야 되는데 흑이 지금 여기를 받는다면 장문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백은 이쪽에 하나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고요. 여기 살펴보시면은 지금 흑수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백은 5수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은 이렇게 단수 치는 방법이 있죠. 단수를 쳐서 깔끔하게 밀어내면은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백은 뒤에서 수를 조여서 이거는 백이 수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흑이 중앙 쪽에서 더 잘 나오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여기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네. 백이 하나 찝고요. 이곳을 나왔을 때 젖히고 근데 이제 와서는 외길의 진행인 것 같아요. 흑이 이쪽을 붙이는 교환까지는 실전에 교환을 했는데 네. 단수를 친 다음에 여기서 뭐 한 가지 변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곳의 교환을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라는 단수를 치고 똑같이 밀어내면은 흑의 수는 여전히 5수네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그냥 단순히 수를 조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수상전이 빠르죠. 그렇다면 흑이 결국엔 이 바꿔치기에 실패를 했다는 뜻이고 흑의 좀 공격이 좀 무리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 바둑은 결과적으로 김다영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바둑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기를 반대로 끄는 것인가 이쪽으로 끄는 것이 이제 김다영 선수가 착각을 하면서 약간 흔들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중앙 쪽을 끊어서 깔끔하게 중앙 쪽을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을 받았더라면은 이 좌 쪽에 축을 나가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우변 쪽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보시면 이 우하 쪽에 백돌도 걸려 있는 만큼 김다영 선수가 바둑이 좋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다영 선수가 좀 착각이 있던 바람에 전체적으로 바둑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 봤습니다. 이 김은지 선수가 뭐 이제 입단하기 전부터도 유명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힘이 많이 붙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김은지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이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라고 한다면은 여자 바둑 리그에서 뭐 최정 선수 다음으로 뭐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는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그렇죠. 만큼 정말 강자인데 그 강자를 상대로 지금 1승 1패 네. 팽팽하게 겨루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성장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 시즌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지명으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뭐 조금 너무 이르게 선발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말이 쏙 들어갈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이번에 선발전을 통해서 김은지 선수가 이지명에 선발이 됐었는데요. 김은지 선수를 좀 미래를 보고 뽑았다. 그러니까 보호지명을 생각을 하고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적을 놓고 본다면은 결코 뭐 이지명에서 충분히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김은지 선수가 이제는 뭐 이지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내년에는 주장급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 바둑 리그 해설도 많이 하셨잖아요. 김은지 선수의 귀풍은 좀 어떤가요? 김은지 선수가 초반에는 좀 무난하게 두어가는 편인데 이 선수가 바둑이 안 풀릴 때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힘을 못 쓰고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선수 스타일에 말려든다면은 뭐 결코 어느 선수가 그 펀치를 받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분적인 수익기가 또 뛰어나고요. 김은지 선수가 뭐 전체적인 부분이 네, 고루고루 잘 둡니다. 네. 자,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하고 올라온 김은지 선수, 오늘은 언니 김채영 선수를 만납니다. 어떤 대국을 보여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예선전 3회전까지 올라왔습니다.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에서 총 9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고요. 여자조에서는 단 1명의 선수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007년생 김은지 선수, 1996년생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둑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좀 상대가 계속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은지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은 기사들의 주목을 받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김은지 선수랑 대국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돌을 가린 결과 김은지 선수가 흑번, 김채영 선수의 100번이고요. 이 두 선수는 2020 여자바둑리그,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한 판씩 승리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흑번이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김은지 선수가 그 바둑은 잘 뒀습니다.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김채영 선수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도 뭐 아무래도 그 바둑이 좀 신경이 쓰일 테고요. 네. 자, 그런데 이 김채영 선수도 최정 선수에게 지금 승리하면서 3회전에 진출을 한 건데요. 사실 이 여자 바둑계에서는 이 최정 선수를 이긴다는 게 뭐 당연히 이길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최정 선수와 만나게 되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김채영 선수가 뭐 누구에게도 진다는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기사죠. 그 아무래도 승부욕이 좀 강하고요. 최정 선수와 동갑내기 네, 계속해서 비교를 받죠. 자, 그런 김채영 선수가 올해만 2차례 최정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상대 전적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정 선수가 뼈 아플 만한 판들을 골라서 김채영 선수가 가져가고 있기 네.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그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큰 승부에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김은지 선수는 계속해서 강자와 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이 돼야 이 선수가 성장하는 좋은 양분이 되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강자와 대국을 하는 게 아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성장하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도 즐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입단하기 전에는 이런 선수들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를 했을 네. 거거든요. 이 여자조에서는 최정 선수가 탈락하면서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 또 반대쪽에 오유진 선수와 오정아 선수의
이 대국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티켓이 한 장이다 보니까 정말 치열하다는 느낌이 네. 들죠. 모든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의 진행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다가가는 것도 좋은 자리고 부분적으로는 이곳을 붙이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백이 붙이고 는다면 흙이 느는 것은 뭐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다가가는 것도 지금은 충분히 들 수가 있죠. 흙이 협공을 한다면 밀어 올려서 지금 이 백 한 점이 당장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제압이 안 돼요. 아무래도 백은 좌상 쪽에 붙여가는 진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또 흙의 굳힘이 한 칸이냐 두 칸이냐에 따라서도 백의 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흙이 두 칸 굳힘일 때는 어느 한쪽을 붙여간다기보다는 좀 다가서는 진행을 많이 네. 선택을 하고요. 지금처럼 돌들이 근접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붙여서 계속해서 돌이 뭉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최근 바둑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가서는 것은 다음에 뭔가 특별한 수단을 노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쪽을 다가가는 것도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흙이 협공을 했을 때 한 칸을 뛰어야 되고요. 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이쪽을 날일자로 달리는 정도로는 백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먼저 다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다가서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흙은 좌변 쪽을 당장 들어갈 수도 있고 상변 쪽을 벌리는 것도 이 자리도 정말 좋죠.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백이 날일자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상변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좌변 쪽을 선택을 한다면 백도 그냥 단순히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붙여서 물어보겠네요. 그렇다면 수순이 조금만 달라졌을 뿐이지 거의 비슷해질까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은 여기서 흙은 이 선을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밀어서 백이 젖힐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다음에 입구자로 씌웠을 때 이 한 점이 바로 제압이 되기 때문에 백은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든지 한 점을 최대한 가볍게 처리하는 쪽으로 둘 수밖에 없거든요. 흙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좌변 쪽에 백도를 협공을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한 칸을 뛰어나가는 자세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흙도 자연스럽게 좌변 쪽을 벌리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좀 싱거운 느낌이 들기는 해요. 백이 처음에 다가서는 수로 좀 적당히 갈 수는 없었을까요?
적당히 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죠. 한 어느 정도로 갈까요? 이곳보다는 지금 흙이 둔 자리, 이 자리로 두는 것이 좀 더 많이 두어지고요. 네, 그렇지만 다음에 벌리는 자세가 한 칸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애초에 바짝 다가서면서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화면 너머에 이 두 선수의 매서운 눈빛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두 기사 모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김은지 선수가 이 프로 입단을 하고 이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해서 한 몇 라운드 정도 이 대국을 지켜봤을 때 아직은 좀 몸이 덜 풀렸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반이 넘어서고 나니까 완전히 좀 물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처음에는 뭐 출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실력적인 부분도 뭐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뛰어난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선수가 리그 중반에 뭐 한 판씩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내용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선수랑 두더라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이고요. 김채영 선수는 이 여자 랭킹 한때 오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2위 자리를 빼앗아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차이는 크지가 않고요. 네. 물론 최정 선수는 랭킹이 한참 높기는 한데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최정 선수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도 오유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오히려 김채영 선수가 더 좋습니다. 김채영 선수 지금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왠지 무난하게 한 칸을 뜰 것 같지는 않아요. 흙의 좌변으로 벌리는 자리가 뭐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자리이고요. 두 선수 이 대국을 하기 전에 이 두 판의 대국은 모두 속기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번 40분 그리고 1분 초일기가 주어진 이 대국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들겠습니다. 40분 대국이면은 뭐 준속기 정도의 느낌이죠. 네. 네, 완전한 속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장고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데 초읽기가 1분이라서요. 이렇게. 김채영 선수도 네. 한 칸을 뛰면 좌변에 두 칸이 싫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보통은 이렇게 다가서는 진행을 한 다음에 흙이 협공을 한다면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는 게 보통인데 네. 네, 김채영 선수는 다가선 다음에 흙이 협공을 하니까 같이 좀 협공을 하는 느낌이죠. 여기서 흙이 입구자로 받는다면은 아마 당장 이 한 점을 살려내기보다는 상변 쪽을 붙여가면서 늘고 흙이 늘어서 받는다면은 여길 들여다보면서 응수를 물어볼 겁니다. 흙이 막는다면은 밀어 올려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 상변 쪽에서 되게 좋은 형태를 만들고요. 흙도 받는 자세가 있는 것은 좀 당한 형태가 되고
여기를 받기에는 나중에 또 이쪽의 뒷맛이 좀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젖힌 다음에 귀 쪽을 틀어 막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한 수 응수가 필요하죠. 흑도 입구자가 아니라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타이트한 수법인데요. 백은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이나요? 글쎄요. 한 점을 바로 움직여서 물론 백 한 점을 살릴 수도 있는데 상변에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은 상변 쪽을 둘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다른 자리, 큰 자리가 또 이제 우아 쪽이 남아있죠. 귀가 덩그러니 하나 비어 있는데요. 네, 이쪽도 큰 자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상변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 것이 흑이 다가섰을 때 다음에 이쪽 사이, 그러니까 백 사이를 노려보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아 쪽에 정말 큰 자리죠. 여기서는 흑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우아 쪽에 걸쳐서 하변 쪽의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상변 쪽에 큰 자리죠. 이 자리를 두면서 일단 뒤따라가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춥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단순히 상변 쪽을 차지하는 것은 이 우아 쪽의 교환이 결코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단순히 교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흑이 붙여서 진행을 한다면은 보통 이쪽을 걸쳤을 때는 지금 형태에선 백이 붙이고 날일자로 두는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귀를 최대한 사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귀 쪽에 실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이쪽을 붙인 다음에 손을 빼는 것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뭐 서로 3선과 4선을 고루 갖춘 그런 밸런스 있는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당장 끼워서 움직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끼워 있는다면은 흑이 안에서 맞기에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흑이 늘어야 되고요. 늘었을 때 백이 날일자로 달리는 것은 흑이 붙여서 이거는 백이 안에서 살더라도 이건 백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끼우고 이은 다음에 눈목자로 달리는 게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치 받는다면은 밀어서 두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막으면은 중앙 쪽을 하나 끊어두고 근데 이것도 뭐 살긴 사는데 모양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좌변 쪽이 닫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좋다라는 생각은 잘 들진 않네요. 아니면 아예 상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고요. 네, 상변 쪽은 지금은 둔다면은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지금은 간격을 좁히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멀리 둔다고 하더라도 이 선에 침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침입을 최대한 방비하는 것이 날일자거든요. 날일자를 둘 때 침입을 하는 것은 백이 차단을 하고 이곳을 붙이게 된다면 흑이 안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잔잔한 바둑이 다음에 어디 둬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잔잔한 바둑일 때 오히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두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자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 잔잔한 초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국내 선발전 3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조도 3회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2회전에서 최정 선수에게 승리하고 올라온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2회전에서 이 김채영 선수의 동생인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3회전에 올랐고요. 정말 공교롭게 동생과 두고 언니랑 또 대국을 하네요. 네. 과연 언니가 동생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요? 붙이는 수를 선택했네요. 백이 좌변에 있는 한 점을 그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상변 쪽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늘고요. 그쪽을 받을 때 물론 밀어 올린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점을 제압을 할 수 있겠지만 백도 여기를 밀기 전에 여기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곳을 치받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흑이 있고 삼선을 틀어 막는 것은 이 타이밍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밀어 올린다면은 손을 빼기에는 들여다보고 젖혔을 때 물론 여기를 단수 치고 차단은 되겠지만 집으로 너무 많이 당하죠. 네, 치받네요. 이렇게 치받았을 때 흑이 백을 연결을 안 시켜주는 방법도 없고요. 네, 일단 백돌이 연결은 되고요. 네. 백이 넘고 흑이 있고 넘었을 때 이제 그때 좌변을 틀어 막기보다는 흑의 입장에서는 상변 쪽에서 뭔가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쪽을 네,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 한 점이 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실리로도 좀 손해고요. 네. 그냥 있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뒀다는 것은 백이 이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좌변 쪽에서 두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고 상변 쪽에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침입을 한다든지 네,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해 보이긴 하네요. 흑도 굳이 2단 젖혀서 한 점을 잡혀 주었다는 뜻은 이 중앙 쪽의 활용을 남겨두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좌변 쪽에 나중에 침입했을 때 이쪽을 들어갔을 때 이 흑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붙이면은 치받고 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백돌이 먼저 잡히죠. 네. 침입을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흑 세력이 가까운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붙여간다든지 다른 식으로 침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을 뒀다는 것은 있고
백도 더 이상 차단을 하진 않을 거예요. 주변에 흙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선 최대한 두텁게 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백이 이쪽을 붙이고 흙이 물론 넘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겠지만 백도 두텁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큰 자리가 있죠. 네, 귀 쪽을 지키면서 백은 최대한 뭐 상변 쪽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이미 좌변 쪽에 실리로는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요. 지금 아마 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상변에 계속해서 두는 건 좀 발이 느리다고 봤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상변 쪽을 두는 자리도 엄청 크거든요. 여기서는 백이 최대한 우변 쪽을 우하 쪽을 간명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곳을 밀어 올리는 것도 크고요. 그냥 뒤에서 봤더라도 뭐 흑기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을 손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반대로 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네, 그렇죠. 백이 밀어 올릴 때도 흙의 응수가 좀 마땅치가 않네요. 네, 밀어 올리게 되면은 흑은 뭐 좌상 쪽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을 뺄 겁니다. 자, 우하도 응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늘게 되면은 흑이 호구를 치고요. 백이 단수를 칠 때 팩감이 많다면은 여기서 패를 걸고 팩감을 사용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텐데 지금 흑은 팩감이 이쪽을 붙이는 것 이외에는 뭐 상변 쪽에 좀 악수 팩감이거든요. 뭐 이런 자리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여기 팩감도 하나 있고요. 이거는 차단을 한다면은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 팩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팩감이 될 겁니다. 네. 기분 좋은 팩감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쉽게 패를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백이 선패에 팩감이 두 개라면 흑이 적어도 팩감이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끊을 때 그냥 이어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네, 지금은 그냥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있고 백이 한 점을 잡을 때 부분적으로는 네, 지금 패를 들어가죠. 이 패를 하니까 그 나현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그 패 공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워낙 치열했던 패가 많았고요. 네, 물론 그 바둑은 나연 선수가 기분 좋은 팩감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지금 김은지 선수가 팩감을 사용을 할 때 악수패가 되는 팩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이 선을 밀어가는 게 잘 떠오르진 않는데 막상 놓여지고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늘게 되면은 네, 부분적으로는 잡히긴 잡히는데 이 중앙 쪽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은 바로 막아야 되나요? 네, 바로 막기에는 흑이 지금 여기를 끊어서 팩감을 사용하는 게 이거는 전혀 손해 팩감이 아니거든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늘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에 먼저 밀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패를 때려낸다면은 백도 그냥 손을 빼고 좌상 쪽을 차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미는 것은 백이 늘어서 받겠죠.
김세영 선수도 지금 고민이 될 겁니다. 일단 늘어서 두는 것이 상대의 의도를 반발하는 수인데 늘어서 뒀을 때는 다음에 좌변 쪽에 흙이 밀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이 되거든요. 김지영 선수도 이 우하기 쪽 단수로 끊어가면서 뭐 설마 패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 선에 밀어서 팩감을 사용하는 게 잘 떠오르는 방법은 네. 아니기 때문에 김문지 선수의 발상이 지금은 신선한데요. 자, 바로 막았고요. 흙이 밀었을 때 백이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팩감으로 김문지 선수가 좀 이득을 봤다. 뭔가 김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요. 지금 김재영 선수가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단수를 쳐서 때려낼 때 이쪽을 끊는 팩감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좌변 팩감이 워낙 절대 팩감이어서요. 네, 백이 받는다면 때려냈을 때 이제 백의 팩감은 여길 들여다보는 것 이외에는 하변 쪽을 두는 것은 좀 싱겁습니다. 여길 들여다봐야 되는데 흙이 여기까지 받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죠. 그렇겠네요. 때려낼 때 뭐 이곳에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백이 때려내야 되거든요. 한 점을 때려낸다면은 이미 좌상 쪽의 팩감은 흙이 해소를 했을 때 끊더라도 그냥 밀어서 이렇게 밀고 나서 틀어 막아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 우하 쪽의 형태보다는 좌상 쪽의 백에 얻는 이득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 하변에 붙이는 팩감이 흙이 받아만 준다면 계속해서 좀 팩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이 자체가 활용이 될 수도 있는 팩감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패를 걸어가는 게 또 좋네요. 네, 지금 패를 걸어가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흙도 그냥 한 점을 때려내기에는 하변 쪽에 백이 젖혀갔을 때 우하 쪽에서 흙이 얻은 것도 있지만 좌 쪽의 손해도 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를 한 번 더 키워볼 만합니다. 보통 저렇게 단수 치면서 패를 키우는 게 연습 바둑이라면 손이 쉽게 나가는데 네. 그리고 또 패를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요. 뭐 단순히 패를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한 수를 손에 네. 본 상태에서 패를 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 패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늘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프로들에게도 참 어렵잖아요. 네, 패를 단순히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네. 가장 어렵죠.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잠깐 삐끗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흙이 패를 걸어볼 만합니다. 좌변에 워낙 확실한 팩감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변 쪽을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팩감이 2개 정도 있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면 패를 걸어볼 만하죠. 지금 김은지 선수가 장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패를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설마 이렇게 기대감만 심어주고 패를 안 들어가진 않겠죠? 그런데 또 안 들어가고선 또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패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타이밍에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해요. 네.
아, 지금 아예 뒤쪽으로 이거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당한 네. 느낌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백이 팩감을 잘 썼죠. 네, 그렇죠. 백이 뭐 가장 좋은 팩감을 사용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흑이 다음에 좀 악수 팩감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애초에 안 봤던지 아니면은 패를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흑은 결국 이 패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상변 쪽에 악수 팩감을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패를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찌됐든 이 패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하변 쪽에 최대한 두텁게 받은 것도 이해가 되긴 하죠. 문제는 우아 쪽의 패를 흙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면 이기더라도 뭐 생각보다 네, 물론 이득은 꽤 보긴 하지만 손해패감을 사용을 한 만큼의 이득을 볼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백이 좌변 쪽을 받고 패를 때려내고요. 뭐 이 타이밍에 백이 좌상 쪽의 패감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때려냈을 때 흑은 여기 일단 한 패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요. 때려내면은 백도 이쪽에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이 상변 쪽에 패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패감을 사용하고 때려냈을 때 백이 상변 쪽을 받으면요. 때려내고 백이 두 칸 벌리는 정도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둑이 간명하게 처리가 됐을 때 일단 이쪽을 들여다보는 교환도 뭐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에 여기는 흑이 꽤 손해를 많이 봤죠. 흑이 얻은 것은 우아 쪽의 빵따냄인데 그렇죠. 여기서 큰 집을 지어내지 못한다면은 흑이 덤을 내기는 쉽지 않은 바둑이 될 가능성이 꽤 높긴 합니다. 그런데 하변 쪽이 뭐 처음부터 삼선으로 벌려져 있던 자리이기도 했고 또 백이 붙이는 팩감으로 인해서 이 자체로 좀 눌려 있다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하변 쪽의 모양을 생각보다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흑이 상변 쪽의 악수 팩감을 사용을 한 만큼 우아 쪽의 패가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두 점 잡아야죠. 네, 일단 김채영 선수도 두 점을 잡는 것은 당연한데요. 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잡는 게 득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흑이 밀고 나왔을 때 득은 없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입회를 하는 과정에서 흑이 어느 한쪽에 악수 팩감을 사용을 해준다면은 이 단수 치는 교환이 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 점을 잡는 게 정수 같기는 하네요. 네, 지금 바둑이 40분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소한 장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초입기에 몰릴 수도 네. 있거든요. 시간 한배가 필요한 제한 시간이고요. 물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수를 찾아내서 둘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착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바둑에서는 이렇게 알쏭달쏭한 부분에서는 좀 간명하게 일감대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깔끔해요. 오히려 좀 더 이득을 보려고 다른 수를 선택을 했다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간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피곤합니다. 자, 이제는 배기 팩감을 쓸 차례입니다. 오. 김채영 선수는 최대한 악수 팩감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렇게 붙인 것이 아까 하변에서 붙인 것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흙이 패를 들어가는 게 다시 한번 가능해졌거든요. 패를 들어가고 백이 때려낼 때 좌변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백도 젖히고 흙이 때려내고 한 점을 제압하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판단이 너무 어렵네요. 이제는 흙이 상변 쪽을 젖히고 늘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백도 더 이상 상변 쪽은 두질 않고 이런 자리를 두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울 겁니다. 물론 흙도 이 우하 쪽에 얻은 이득이 엄청나긴 하지만 이곳 또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 판단이 너무 어려운데요. 만약 이 백의 붙임에 응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히나요? 아니면 느나요? 부분적으로는 느는 게 간명할까요? 네, 간명합니다. 네, 물론 젖히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죠. 이곳을 젖히더라도 백이 늘어준다면은 이어서 이 교환이 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젖힐 수도 있고요. 근데 젖혔을 때 한 가지 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백이 같이 젖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단수치고 이어서 반발하는 것을 흙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여기 또 끼워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여기가 만약에 좀 신경이 쓰인다면은 그냥 늘어서 두는 게 좋고요. 지금 이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젖히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패가 초반에 벌어지게 된다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팩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서부터 또 판단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초반에 패가 벌어진다면 단순히 비슷하게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김채영 선수의 팩감에 김은지 선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 안경을 착용하고 있네요. 여자조 3회전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발전 모든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조 3회전 그리고 여자조도 3회전 진행되고 있고요. 우악이 패를 하는 과정 중에 김채영 선수가 우변에 붙이는 백감을 사용했고요. 네, 김 지금 선수가 흑이 해소를 패를 했네요. 때려내고 백이 붙이니까 흑이 해소를 했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중앙 쪽을 그냥 젖히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젖히는 게 좋고요. 흑도 늘기에는 이쪽을 늘어서 늘고 나서 이곳을 받는다면은 우상 쪽에 흑돌의 사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흑이 이상해요. 그냥 흑도 지금은 틀어맞고 단수를 당하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일단 백이 기분은 많이 냈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틀어 막아도 우하기 쪽에 흙에 빵 따냄이 있어서 아주 또 좋은 세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좋거든요. 단수를 네. 친다든지 아니면 다가서서 이 백도를 압박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백은 뭐 이런 데 날일자나 아니면 여기 한 칸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 흙이 끊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우변 쪽이 집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끊기는 것을 당장 방비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부터 연결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연결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은 발빠르게 우변 쪽이나 하변 쪽의 흙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두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변 쪽을 밀어 올리는 자리는 좋은 자리죠. 다음에 이쪽에 치중 가서 흙이 이을 때 백돌이 넘어간다면은 흑돌 전체도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네. 자, 흙이 단수 치는 수가 좀 신경이 쓰였을지 백도 늘어두었습니다. 김채영 선수 근데 늘어가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흙이 단수 치는 자리는 좋지만 느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어서 어차피 단수 치더라도 이으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해야겠군요. 좀 더 가볍게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흙도 날일자를 두면서 다음에 어깨 짚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약간 발이 느린 감은 있습니다. 네, 물론 집으로는 가장 깔끔한 수가 되겠지만 흙도 이제 중앙 쪽으로 둘 수가 있어요. 보여주신 날일자의 자리도 정말 서로 간의 대세점이네요. 네, 반대로 백이 날일자를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흙은 우변 쪽을 부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상중앙 쪽에 백집이 생기겠죠. 초반부터 패가 시작이 됐고 이제 백은 우변 쪽을 막아내는 것을 얻었고요. 흑은 패를 해소를 하게 됐는데 한 차례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타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적당히 타협이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김은지 선수도 그쪽을 끊는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늘어갈 수도 있고 단수치고 호구를 친다든지 좀 더 우변을 중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을 수도 있고요. 집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군요. 네, 일단 우변 쪽의 집 모양도 그렇고 늘게 되면은 흙이 단수를 쳤을 때 이 한 점의 가치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단수 교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칠 때는 이제는 백이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역시 단수를 치죠. 최대한 한 점을 가볍게 보는 게 지금은 발 빠르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고민이 되긴 해요. 호구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깔끔하게 있는 선택을 합니다. 중앙 쪽을 좀 의식을 했을까요? 네, 호구를 친다면 중앙 쪽을 밀었을 때 지금은 젖힐 수가 있는데요. 호구가 되어 있다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가 사실 백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변 쪽에 집이 되는 형태가 돼서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선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었다는 것은 밀면은 젖힐 수가 있어서 이게 훨씬 좋다는 건데 네, 물론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이제는 밀어주진 않겠죠. 상변 쪽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들으니까 좀 멀찌감치 우변 쪽에 삭감을 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 날일자로 두면서 백이 받는다면은 그때 이쪽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죠. 백의 폭이 정해져 있은 다음에는 밀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리고 흑이 물론 끊기는 했지만 끄는 자리를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쪽을 하나 밀고 중앙 쪽을 두기에는 나중에 그냥 단수를 쳐서 중앙 쪽에 돌파를 한다면 큰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깔끔하게 틀어 막기에는 이쪽을 밀고 단수 치는 교환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은 반대쪽을 밀어서 흑도를 바깥쪽으로 쫓아야 되는데 이곳으로 미는 것은 흑이 충분히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또 반대쪽으로 미는 것은 흑이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흑 두 점을 신경을 쓰다가 후수를 뽑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후수를 뽑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변을 지켜주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진행은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끊기 전부터가 중요했겠네요. 네, 끊었을 때는 백도 최대한 가볍게 처리를 하고자 단수를 쳤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백의 의도대로 두어주고 싶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상변 쪽에 이곳이나 이쪽으로 두는 것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백이 밀어가는 것을 방비를 하면서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돌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백이 상중앙 쪽을 키우는 것도 방비를 할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길 들어가고 젖히고 이게 좀 수순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히고 끊는 자리까지 돌이 온다면은 여길 단수치고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 어디서 본 듯한 맥점인데요. 네, 이건 정말 유명한 맥점이죠. 네.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수순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1번인 것은 맞는데 젖히고 이쪽을 젖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수를 결행을 하려면요. 늘어간다면은 넘는 게 가능해야 지금 이것을 결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있기에는 단수를 쳐서 물론 두 점은 잡았지만 상변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크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문재 선수 그쪽을 밀어가는 것은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건 백이 일단 고민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백은 네, 우변을 백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백이 우변 쪽을 이은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로 변했습니다. 젖혔을 때 이곳을 밀어간 이상 젖혀야 되고요. 늘면은 또 끊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호구를 쳐야 되는데 밀어서 중앙 쪽을 처리를 한 다음에 상변 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해버리면은 이 흑의 두터움을 사용을 할 데가 없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두어질수록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흑은 한번 민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손을 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런 형태를 AI로 본다면은 그래도 손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네, 사람은 쉽지가 않죠.
아마 이런 데를 늘면은 이런 자리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늘었을 때 호구를 치는 순간 백이 밀어가면서 다음에 이쪽에 치중 가는 타이밍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날일자를 갈 타이밍도 잘 안 나오게 된다면은 백의 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요. 이단 젖히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김채영 선수도 늘어간다면 감명했는데, 젖혔다는 것은 일단 흑도 뭔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거든요. 단수 치고 입구자를 둔다면은 붙이는 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네, 막는다면은 끊는 것은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한 다음에 백이 때려낼 때 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둔다면은 입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돼요. 그렇다면 끊고 입구자를 뒀을 때 붙이고 막을 때 느는 것은 이어서 이건 수상전이 백이 자신이 없을 것 같고요. 단수를 치면 이어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것도 흑이 이어서 받는다면 백이 살지도 못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것도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김채영 선수가 반발하면 어떻게 될지. 글쎄요, 저는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선수들 대국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네요. 네, 지금 김은지 선수는 반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단수를 친 다음에 중앙 쪽을 받기에는 아까처럼 호구가 되는 형태도 안 나오고요. 백이 늘었을 때 다음에 이쪽에 급소 자리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지금 반발을 해야 돼요. 네, 역시 끊어가죠. 김채영 선수는 이렇게 끊는 수 예상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젖히는 순간 끊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게 막상 입구자를 둔다면 다음에 백의 수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부분적인 형태는 일감으로는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흑이 막았을 때 그 타이밍에 먼저 한번 단수를 치는 것은 여기까지는 백이 기분이 좋아요. 당장 이쪽에 흑이 수를 줄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곳을 두는 것은 하나 넘어두고 밀어서 수상전이 백이 빠르죠. 그렇다면은 지금 타이밍에 흑은 중앙 쪽에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에 단수를 치면서 여기 수를 최대한 늘려야 되고요. 문제는 이 타이밍에 백이 우변 쪽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끊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단 빵따님이 되면서 패가 남기 때문에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백이 중앙 쪽에 이 흑이 한 칸 뛴 자리를 먼저 씌워가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요? 네. 여길 둔다고 하더라도 흑은 아마 단수를 칠 겁니다. 있는 것은 당장 우변 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붙이는 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상전이 안 되고요. 느는 교환을 해놓더라도 흑이 찝었을 때 이게 수상전이 이거는 좀 다르긴 하네요. 여기를 아니죠. 이쪽을 끊더라도 이쪽을 끊는 수가 있죠. 백이 그렇죠. 네, 백이 그러니까 이쪽을 잇고 흑이 젖힌다면은 여길 틀어 막고 한 점을 때려내면서 이제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젖히면은 흑의 패 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자, 일단 백의 가장 큰 숙제는 우변에 있는 백돌 넉 점을 살리고 오는 일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그냥 늘어서 뒀더라면은 자연스럽게 흐름이 우변 쪽도 집을 짓고 상변 쪽 또한 백이 지키는 흐름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무리를 했어요. 김은지 선수가 그것을 잘 찔러 들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김채영 선수가 판을 키웁니다. 우변 쪽의 백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밀어 올리면서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흑이 있는다면 중앙 쪽을 계속 몰아가서 네, 일단 흑돌이 안쪽에서 갇히게 된다면은 이곳에 진행이 됐을 때 이거는 흑이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냥 단순히 붙이고 끊어서 이 한 점을 잡더라도 이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단수를 친다면은 흑도 쌍립을 쓰는 게 지금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호구를 친 수로는 늘어서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끊는 것은 바깥쪽으로 탈출을 했을 때 아까 형태보다는 흑 모양이 훨씬 좋거든요. 네, 김차영 선수도 우변 쪽에 끊는 수를 선택하기 전에 중앙 쪽의 흑도를 최대한 무겁게 만들어야죠. 네, 지금 단수를 치면서 흑도를 무겁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흑도 쌍립을 서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용이하게끔 받는 것이 지금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지금 흑이 이으면 그냥 젖혀서 위험한 거겠죠. 네, 있게 되면 흑돌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젖히게 된다면은 우변 쪽에서 흑이 힘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백도 이 우변을 살리려면 이 우변에서 특히 이 모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끊는 맥점을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지만 잘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부분적으로 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좌변 쪽에 네, 지금 이쪽에 좌변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우변 쪽에서 패가 나는 것은 흑이 충분히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변 쪽도 이런 데 젖혔을 때 우변 쪽에 패를 해소라는 것은 돌파를 한다면은 상변 쪽이 너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여기서 패가 나선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끊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또 백 모양에서 패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꽃놀이 패가 될 수밖에 없고요. 김채영 선수가 젖힌 수는 계속해서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끊어서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김은지 선수도 끈치를 안고서 중앙 쪽을 두기에는 너무나도 당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반발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발이 꽤나 강력합니다. 자, 그곳은 언제든지 백이
잡을 수 있던 곳이었는데요. 중앙을 때려내는 것은 뭐 완벽한 선수고요. 그 다음에 백의 선택이 궁금하죠. 어쩔 수 없이 끊는 선택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한 점을 끊은 다음에 흙이 때려낼 때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두는 게 정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면은 패가 없어지겠고요. 네, 우변 쪽에 패를 없애놓는 게 중앙 쪽과 그 다음에 우변 쪽을 잡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흙이 바깥쪽으로, 이제 우변 쪽의 돌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중앙 쪽의 힘에 있어서는 때려져 있는 것보다는 많이 다른 것이 이곳을 젖혔을 때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돌려치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또 막상 흙이 우아 쪽의 백돌을 공격을 했을 때 우아 쪽의 백돌의 사활도 지금은 좀 문제가 생기죠. 네, 지금은 백이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합니다. 중앙 쪽을 생각을 한다면 때려내야 되는데 때려낸다면 오른쪽에 패가 남기 때문에 흙에 대한 공격이 안 되고요. 저라면은 그래도 고민하다가 우변 쪽을 넣을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때려내는 게 정수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패가 좀 신경이 쓰이겠죠. 네, 패가 남는 게 싫거든요. 네, 들어두었습니다. 때려내는 게 뭔가 정수 같긴 한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볼 만하죠. 자, 만약에 흙이 중앙 쪽으로 둔다면 이 우변 흙돌은 전부 다 잡힐까요? 네, 중앙 쪽을 흙이 둔다면 한 칸 정도 띄어야 되는데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우변 쪽에 흙돌을 가둔다면은 입구자로 두더라도 틀어 막아서 네, 이게 수상전이 우아 쪽과 우변 쪽 네, 흙이 될 리가 없겠죠. 지금 흙의 입장에서도 우변 쪽에 흙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살리는 형태가 이쪽에 날일자가 될지 아니면 이곳에 날일자가 될지 또 어떤 날일자냐에 따라서 활용이 듣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둔다면은 뭐 백의 입장에서 우아 쪽은 뭐 당장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중앙 쪽에 흙돌을 잡아둘 가능성이 높고요. 이곳을 둔다면은 일단 이 백돌 쪽에 좀 더 압박을 주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데를 입구자를 뒀을 때 백이 바깥쪽에서 수를 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AI 그래프는 뭐 지금 큰 차이가 없다. 이제부터가 승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느끼는 실제 체감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우변 쪽에 백이 젖혀간 수를 계속해서 좀 후회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변 쪽에 빵 따냄을 하는 자세가 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길을 놓쳤으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변 쪽이나 중앙 쪽 둘 중에 하나를 잡지를 않는다면은 손해가 너무 커요. 이 우아 쪽도 이미 손해를 봤고
흑돌이 진출을 했을 때 뭐 여기나 중앙 쪽을 잡지 못한다면은 집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또 나가는 자세가 어렵긴 합니다. 지금은 우아 쪽의 백돌에 대해서 좀 더 압박하는 쪽으로 나갔는데요. 이거는 백도 이제 날일자를 두면서 응수를 물어봤을 때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요. 젖히는 것은 끊어서 중앙 쪽이 막히게 된다면은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이 날일자로 나왔을 때 흑도 나와서 끊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에 같이 날일자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김지영 선수가 마우스를 잡았는데요. 지금 타이밍에 흑이 나와서 끊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날일자를 두고 이제 백도 이쪽을 나와서 끊기는 것을 선수로 당하기엔 너무 아프니까요. 여기까지 연결하면서 아마 버틸 겁니다. 이곳을 버텼을 때, 이곳이나 이쪽을 버텼을 때. 근데 이쪽을 두기에는 흑도 여기를 하나 찌르고 늘어서 교환을 하는 게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둔 다음에 중앙 쪽을 받아둔다면은 여전히 입구자로 뒀을 때 이 백돌은 못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돌이 있는 순간에 한 칸을 띄면은 여기를 끼우는 게 언제든지 흑의 입장에선 노려볼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빵 따냄이 워낙 튼튼하니까요. 네, 이런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백은 신경을 써야죠. 그냥 나왔는데요. 날일자보다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긴 합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도 바짝 다가와 있네요. 우병 공방 어떻게 될까요?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